안녕하세요. 아산의학도서관 박서은입니다. 오늘은 엔드노트를 활용한 논문 작성법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엔드노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설치 방법을 같이 시연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 쓰는 순서대로 참고 문헌을 수집해서 엔드노트에 반입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레퍼런스들을 관리하고 마지막으로 워드에 적용해서 본문의 인용 번호와 참고 문헌 리스트를 출력하는 이 과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엔드노트는 서재관리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술 자료를 저장하고 그 안에서 관리하는 개인이 사용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학술지 양식으로 본문의 인용 부호와 참고 문헌 리스트를 출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개인 컴퓨터에 설치하는 데스크탑 버전으로 구독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에 엔드노트 20이 출시되었고 오늘은 엔드노트 20을 기준으로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와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엔드노트 설치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의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일단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요. 네, 그 로그인 하신 화면에서 그 여러 가지 아이콘 중에 엔드노트 아이콘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겠습니다. 네, 의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엔드노트 페이지입니다. 이용 방법, 그리고 이용 매뉴얼, 아웃풋 스타일, 문의사항 같은 것들 여기 정리를 해놓은 게시판들이 각각 있고요. 네. 여기 중간에 엔드노트 20 다운로드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여기 첨부된 파일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일단 저장을 하나 해두었고요. 네, 저장된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엔드노트 20.zip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압축 풀기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원래 그냥 더블 클릭해도 안에 내용이 보이기는 하는데 설치를 정상적으로 하시려면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압축 파일 풀기 해서 진행을 먼저 하십시오. 자, 그러면 압축이 해제된 폴더가 별도로 생겨 있을 겁니다. 네, 그 원래 zip 파일이 아닌 폴더를 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들어있는데요. 이 중에 MSI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진행되면 그냥 오른쪽 계속 그 다음 누르시면 되고요. 다른 거 설정하지 마시고 그냥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하시다가 혹시 중간에 프로덕트 키를 입력하라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아까 전에 그 압축 풀기가 진행이 안 됐을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셔서 압축 풀기를 한 폴더 안에 있는 MSI 파일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업데이트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처음 출시된 20 버전이 약간의 버그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업데이트 패치를 적용하면 그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 프로그램을 여시고 헬프에 보시면 체크 for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누르셔서 그 다음 업데이트 버전 패치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엔드노트를 설치를 했고요. 자, 엔드노트를 실행하면 처음에 이렇게 비어있는 창이 뜨고요. 자, 먼저 제가 이거는 개인화된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과는 달리 일단 파일을 먼저 저장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New Library를 누르시거나 파일에 New를 클릭하셔서 두 가지 방법 다 괜찮습니다. 일단은 그 원하시는 위치에 먼저 설정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파일 형식이 ENL로 된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저는
네, 그 파일명을 만드실 때랑 또 그 경로를 만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요. 그 파일 이름이나 또는 저장된 경로에 한글 이름이 들어가면 실행이 잘 안 되는 에러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엔드노트사에 문의를 했는데 알고는 있고 아직 해결은 안 되었다. 나중에 패치가 업데이트되면 해결이 될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당장은 사용하셔야 되니까 파일 이름이나 중간에 저장 경로는 그 영문이나 숫자를 혼용해서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 저장한 폴더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저는 새로운 파일이 생겼고요. 저장한 폴더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저는 아까 전에 enl 파일을 저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폴더라는 똑같은 이름의 폴더가 하나 생겨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엔드노트 파일 구성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그 enl이라는 실제 실행되는 파일, 서지 정보를 여기에 입력을 하고 또 관리하는 저희가 보여지는 화면이 enl 파일이고요. 또 그 내용이나 또 PDF나 이런 것들이 반입되면 저장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가 같은 위치에 저장되어 있어야 엔드노트가 정상적으로 구동을 합니다. 작성하신 엔드노트 파일을 다른 연구자분들과 공유하실 때에는 이 두 개를 묶어서 zip 파일로 같이 보내시거나 또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걸 zip으로 묶은 형태의 enlx 파일로 압축한 형태로 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셔야 그 작성하신 것들이 손상되지 않고 주고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문헌 수집하고 관리할 때에는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논문 작성하실 때에는 또 하나의 파일이 추가됩니다. 확장자가 ENS로 되어 있는 스타일 파일이고요. 이거는 각 개별 저널마다 본문의 인용 형식이나 참고문헌 리스트 출력 방식이 모든 저널이 거의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 저널에 맞게 스타일 파일 출력하는 형식을 지정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시연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일 구성은 이런 파일과 ENS 파일로 구성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참고문헌 수집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엔드노트 빈 파일을 저희가 아까 열었었죠.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펀메드에서 아티클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일단은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검색하신 다음에 이제 원하시는 문헌을 이렇게 서칭을 하시죠. 여기에 클릭을 해서 내용 초록 부분 보시고 이 자료를 이제 저장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오른쪽에 사이트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클릭하시면 여기 포맷이 지금 NLM 방식으로 출력했을 때 레퍼런스 리스트가 이렇게 출력된다. 또는 APA로 출력하면 이렇게 보인다라고 예시를 이게 이제 새로 바뀐 펀메드에 새로 생긴 기능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엔드노트에 서지 정보를 반입을 받을 거니까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크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하단에 파일이 저장된 게 떨어지고요. 클릭하시면 열려있는 엔드노트에 서지 정보가 반입이 됩니다. 다시 펀메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간략 화면에서도 사이트 누르시면 아까와 동일하게 서지 정보를 제가 다 바로 가기를 눌렀네요. 서지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한번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정교하게 검색식을 짠 다음에 검색 결과를 모두 다 반입받고 싶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상단에 보시면 Send to 누르시면 됩니다. Send to Citation Manager 누르시면
지금 보여지는 페이지에 있는 것만 반입을 받을 건지, 전체 레퍼런스 결과 260건을 다 받을 건지, 그다음에 만약에 클릭을 해서 몇 개를 선택했다면 그것만 받을 건지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보여지는 페이지만 반입을 받겠습니다. 자, 50개의 문헌이 새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펀메드에서 문헌을 반입받을 때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이걸 저희가 그룹 패널이라고 부르는데, 이 패널에 이렇게 내용이 자꾸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받은 문헌이 50건이고 최종 레퍼런스, 전체 레퍼런스는 52건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간호직 선생님들도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 그 아티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펀메드에서 많이 검색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국내 학위 논문이라든지 국내 학술지 중에 펀메드에 게재되지 않은 것들 서지 정보를 찾으실 경우에는 리스를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널스, 널싱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검색이 됩니다. 네. 주로 그 리스에서는 학위 논문이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고요. 학위 논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자, 몇 가지 선택을 하시고요. 상단에 보시면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네. 내보내기를 여시면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엔드노트, 맨델레이가 있고요. 내보내기 클릭하시면 네, 또 같이 RIS 파일이 왼쪽 하단에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반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DB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시다가 뭐 익스포트 또는 임포트, 내보내기, 뭐 사이트, 뭐 엔드노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엔드노트가 적용이 되는지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모든 DB에서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서재 관리 프로그램 중에 엔드노트가 가장 범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눌러보시고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기존에 PDF를 가지고 계신 것도 있으실 거예요. 가지고 계신 PDF를 엔드노트에 집어넣어서 서지 정보를 반입받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파일에 보시면요. 임포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임포트 파일 클릭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하나 샘플로 가지고 있는 PDF가 있는데요. 선택하시고 임포트 옵션을 PDF로 선택하신 다음에 임포트 누르시면 PDF를 가지고 올 때 그 안에 서지 정보를 같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지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레퍼런스 타입은 저널 아티클로 되어 있습니다. 서머리에 보시면 여기에 파일이 어태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펀메드에서 가장 거의 대부분이 수용이 가능할 테고요. 그리고 뭐 국내 학술지나 국내 학기 논문 같은 경우에는 리스에서 좀 찾아보시고 네, 가져와서 수정을 하시는 방법도 좋고, 그런데 그 단행본이라든지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는 정보원이 없다 보니까 보통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레퍼런스 리스트가 있는 곳에 플러스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클릭해서 뉴 레퍼런스를 만드셔도 되고요. 상단에 있는 레퍼런스에 뉴 레퍼런스 하셔도 됩니다. 또는 비어있는 곳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뉴 레퍼런스 클릭하셔도 됩니다. 네. 클릭하시면 그 새로운 서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열리고요. 여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그 샘플로 일단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상단의 레퍼런스 타입을 먼저 정의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단행본을 입력할 거니까 북으로 변경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저자명을 입력하셔야 되는데 그 책의 가장 겉표지 말고 그 책을 겉표지를 젖혀보면 그 같은 겉표지랑 같은 형식인데 왜 그 저자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고 출판사 정보까지 있는 표제지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고 가장 먼저 기입을 하시고 거기 없는 자료들은 판권지나 또는 표지에 있는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자를 보니까요. 네, 존 B. 웨스트인데요. 네. 네,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통일감 있게 하기 위해서 성, 이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네. 네. 보통 약자로 출력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AM 이렇게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저자는 한 명에 한 줄씩 입력을 하시고요. 엔터키를 치시면 줄바뀜이 되니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행 연도는 2020년이네요. 타이틀 입력하겠습니다. 네, 타이틀 입력하실 때에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입력하시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기재하세요. 또는 고유명사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기재하시고 나머지는 소문자. 이렇게 통일감 있게 처음에 작성을 하셔야 나중에 참고문헌 리스트를 출력할 때 그 같이 통일성 있게 출력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책 같은 경우에는 출판지 도시명을 입력하고요. 출판사명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퍼블리셔란에 출판사 정보.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왼쪽에 보니까 이게 11판이네요. 판차 정보는 여기 에디션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판차 정보는 기재하실 때 이렇게 서술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작성한 게 이거고요. 네. 레퍼런스 타입을 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정보들이 잘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책을 입력할 건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 매뉴얼 중에 5번째 챕터만 논문 쓰는데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 책 전체를 인용하는 것보다는 그 책의 특정 챕터를 인용했다라고 구체적으로 표시해 주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네, 얼레퍼런시스 또 누르시고요. 레퍼런스 타입을 북 섹션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네, 밑에 제가 그 표지에 있는 정보들을 기재를 해놨고 그 전체 제목은 AJCC 캔서 스테이징 매뉴얼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5번째 챕터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이거는 저널 아티클 입력하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저자는 챕터의 저자명을 기재합니다. 각 챕터의 저자명이 없다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저는 성콤마 이름으로 기재하는 걸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해서 그 통일감 있게 네, 이렇게 추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행 연도는 보니까 2017년이네요. 타이틀은 챕터의 타이틀을 기재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에디터가 있고 북 타이틀이 있죠. 이 에디터 정보가 전체 이 책의 에디터 정보를 여기에 입력하시는 거예요. 네. 추가로 다 입력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북 타이틀 안에 이제 표지에 있는 제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출판지 정보는 아까와 동일하게 도시명 입력하시면 되고요. 출판사는 스프링거네요.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판차 정보는 지금 8판이에요. 네, 이게
8판 에이스 에디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북섹션 같은 경우에는 이 챕터, 그러니까 챕터 5에 시작과 끝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에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55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인용을 했다 하시면 되고요. 세이브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네, 지금 레퍼런스 타입 북섹션으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웹페이지 인용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뉴 레퍼런스 다시 클릭하겠습니다. 저희가 레퍼런스 타입은 웹페이지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어설안에 보통 그 발행하는 기관명을 많이 적게 되어 있어요. 자, WHO의 그 한 페이지를 저희가 인용을 할 건데 저자명을 이렇게 WHO 이렇게 적으면 나중에 레퍼런스 리스트 출력될 때 오가니제이션 WH 이렇게 출력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 엔드노트는 이게 그 인명인지 기관명인지 이런 걸 구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띄어쓰기 뒤에 있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를 성으로 인식하고 나머지를 저자로 인식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모든 입력한 그대로 그냥 출력해 달라라고 할 때 저희가 쓰는 약속이 여기다 뒤에다가 컴마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월드 헬스 오가니제이션 하고 뒤에 컴마 찍으면 나중에 이게 그대로 출력이 되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웹페이지를 보니까 발행 연도가 있으면 적어주시고요. 보통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빈 타이틀로 빈칸으로 남겨두시고 타이틀은 코비드 19 적으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른 정보 뭐 찾기 어려우시면 안 적으셔도 돼요. 네, 가장 뭐 이 정보는 없을 수 없다 하는 정보가 바로 URL 정보가 되겠죠. 네, 그 웹페이지 인용하실 때 다른 정보는 부족해도 URL이 정확해야지 그 자료를 다른 연구자분들이 찾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 URL 칸에 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 그 WHO의 첫 페이지를 여기 적는 게 아니라 실제 제가 논문 쓰면서 인용한 그 확인한 그 페이지 주소를 자세하게 상단에 그러니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발행일자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생략하셔도 좋은데 이 자료를 마지막에 언제 제가 보고 인용을 했다라는 인용 일자는 반드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네,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스타일 파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여기 액세스 이어 데이트에 입력하는 스타일 파일도 있고 만약에 여기 넣었는데 출력이 안 된다 하면은 여기 이어 사이티드나 이어 데이트 사이티드 뭐 이렇게 여기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네, 웹페이지 정보가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엔드노트에 그 검색한 참고 문헌을 반입하는 것은 다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참고 문헌 관리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저기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그 많은 서지 정보를 지금 59건을 담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점, 특히 펀메드 검색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문헌을 받으셨다면 여기에 뭐 여러 번 반입이 된 문헌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 중복 제거를 먼저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컨트롤 키랑 그 알파벳 A를 같이 누르시면 네, 다중으로 선택이 됩니다. 또는 뭐 원하시는 것만 중복 검사하겠다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일단 컨트롤 A로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라이브러리 메뉴에 보시면 Find Duplicate가 있습니다. 네,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이 하나 새로 뜨고요. 자, 왼쪽에 있는 문헌과 오른쪽에 있는 문헌을 비교해보라 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계적으로 중복 문헌을 찾아주기 때문에 거의 틀리는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캔슬을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는 하얀색, 하나는 음영 표시가 되어 있어요. 또한은 중복 문헌이 뭐 3개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의 그 음영 표시가 다 주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그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 누르시거나 또는 마우스를 끌어서 휴지통으로 이동하시면 네, 그 정리가 되겠습니다. 얼레퍼런시스로 가시면 이제 정리된 58건의 문헌만 보여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서지 정보 업데이트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저널 아티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출판 경향이 일단은 EPUB으로 먼저 출판이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페이지가 부여돼서 프린트로 출판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메드에서 검색하셨을 때 정말 최신의 문헌은 그 볼륨 이슈 페이지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의로 한번 지워볼게요. 네. 자, 이렇게 일단은 그 볼륨 이슈 페이지가 없는 상태에서 펀메드에서 반입을 받으셨는데 이거를 바로 오늘 검색한 자료를 바로 논문을 쓰시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셨다가 나중에 논문을 쓰시려고 하실 때 이 자료가 혹시 그 프린트로 이제 출간이 됐나 하고 확인해 보실 때에는 자, 여기에 그 원하시는 자료에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요. 레퍼런시스 페이지 메뉴에 Find Reference Update가 있습니다. 네, 클릭을 하시면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엔드노트에 저장되어 있는 서지 정보이고요. 왼쪽이 펀메드에서 엔드노트가 새로 검색을 해서 이 부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가진 것 중에 뭐 들어있지 않은 정보들, 뭐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를 알려줘요. URL 정보 같은 것도 있죠. 네. 이럴 때에는 뭐 비어있는 곳만 채울 건지 아니면 전체 필드를 채울 건지 선택하셔서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서지 정보가 최신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또는 그 서지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에 그 요즘에는 그 DOI라는 그 고유 번호를 그 참고문헌 리스트에 출력하라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저널들도 있어요. 그럴 때 그 DOI 정보를 찾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렇게 Find Reference Update 하시면 펀메드나 뭐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데서 검색하신 문헌이라면 DOI 정보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서지 정보가 58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눈에 보기가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그룹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상단에 그룹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크리에이트 그룹 하시면 왼쪽에 그룹 그 패널에서 이름을 네, 이렇게 폴더 만들듯이 이렇게 간단하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레퍼런시스에서 이제 가져올 문헌들을 컨트롤 키나 시프트 키 눌러서 다중으로 이제 원하는 문헌 선택하시고 마우스로 네, 죄송합니다. 드래그 하시면 네, 됩니다. 자, 그럼 그룹 A에 지금 5개의 문헌이 들어있고요. 얼레퍼런시스는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 PC에 폴더를 만들어서 파일을 옮기는 것과 차이점이 이건데요. 그 PC에서 폴더를 만들고 파일을 이동하면 그거는 원래 위치에는 파일이 없어지고 이제 옮겨진 곳에만 파일이 남게 되죠. 근데 그 여기 그룹 기능은 보여지는 것만 조금 간추려서 보여지는 기능이고요. 얼레퍼런시스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룹 중에 스마트 그룹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스마트 그룹 하면 어떤 조건을 여기에 이게 좀 크게 보이면 좋을 텐데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네. 어떤 조건을 여기에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네. 불리언 연산을 이용해서 네. 또는 여기 더 많은 그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발행 연도를 네, 2021년보다 크게, 20년보다 크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이후의 자료들, 그러니까 2021년 자료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그룹 B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니면 여기 클릭하셔서 그 그룹의 조건을 좀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에디트 그룹 하시면 조건을 다른 걸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그룹 중에 Create from Group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기존에 만들어진 그룹들을 and or not의 연산을 사용해서 네, 그 여기서 다시 한번 연산을 해주는 거예요. and로 한번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예, 두 건의 문헌이 A와 B에 동시에 들어있는 문헌이었네요. 자, 이 그 조합하는 그룹 기능은 어떨 때 활용하시면 좋으시냐면 펀메드 같은 경우에는 검색식을 조합을 굉장히 원하는 대로 이제 맞춤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and or not의 연산을 거의 펀메드에서 끝내시고 나중에 서지 정보를 반입받게 되는데 그 외에 뭐 아까 살펴본 리스라든지 또는 뭐 다른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and or not이 그 굉장히 좀 제한적인 경우가 있어요. 또는 그 검색식을 마음대로 확장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여기서 and를 한 번 더 적용을 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텐데 이게 DB에서 안 되네 라고 하실 때에는 그 최종 연산되기 전에 자료들을 뭐 그룹 A, 그룹 B에 반입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Create from Groups 해서 마지막 연산을 엔드노트에 하는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엔드노트에 파일을 관리를 좀 어느 정도 하셨고 이제 다른 연구자와 공유를 하시거나 또는 다른 위치에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네, 이제는 그 압축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을 보겠습니다. 파일에 compress library .enlx로 묶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옵션이 지금 파일을 어태치, 그러니까 PDF 집어넣은 거를 같이 묶을 건지 또는 빼고 묶을 건지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58건이어서 같이 묶어도 되지만 막 이거를 정말 개인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시는 교수님들 중에는 PDF가 빼곡하게 막 뭐 10,000개 막 이렇게 들어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 파일을 같이 묶으면 이게 그 PC가 용량을 감당을 잘 못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지연이 된다든지 뭐 또는 이거를 이메일로 보낼 때도 굉장히 뭔가 용량이 많겠죠. 근데 용량을 좀 줄이고 싶으시면 without file attach 하셔도 되고요. 그룹만 묶어서 보내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여기에서 특정 그룹을 설정해서 만드셔도 됩니다. 넥스트 하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저장하시면 돼요. 자, 아까 전에 엔드노트 저장했던 페이지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ENL 파일을 만들었죠. 그랬더니 데이터 폴더가 자동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축 파일로 저장하기 기능을 사용했더니 이 두 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개는 그대로 남아있고 이동할 수 있는 ENLX 파일이 별도로 생기게 됩니다. 그 보통 PC에서 zip 파일 묶어서 만들 때에도 기존 파일은 그대로 있고 zip 파일이 또 하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옮겨가서 사용하실 때에는 ENLX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해제가 되면서 ENL 데이터 폴더가 생겨나고 실제 작업은 ENL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옮겨가서 작업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요. 만약에 ENLX 파일을 가져가셨으면 압축을 푼 다음에 이 파일을 삭제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작업들은 ENL에 저장이 되는데 그걸 또 기억을 못 하시거나 또는 뭐 잘못해서 덮어 씌우면 또 이것들이 좀 헷갈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작업하는 것만 남겨두시고 또 만약에 압축 파일을 만들었다 라고 하시면 이 두 개를 삭제하시고 이것만 남겨두시고 그렇게 하는 게 서로 그 업데이트된 내용, 최신화된 내용을 사용하시기가 조금 관리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논문 작성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워드를 여시고요. 엔드노트는 창을 조금 줄여서 보겠습니다.
인용하실 때에는 그 최신 아티클하고 투고 규정을 같이 보시면서 거기에 이제 본문 사이테이션이나 레퍼런스 같은 것들을 어떻게 출력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논문을 지금 여기 텍스트로 막 기재된 것 중에 이 부분에 인용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최신 아티클을 보시면서 그 구두점의 앞에 인용부호가 있는 저널도 있을 테고 뒤에 인용부호가 있는 저널도 있을 거예요. 그걸 먼저 확인하시고 인용부호를 넣을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엔드노트에서 인용하실 자료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고 다시 엔드노트로 돌아오셔서요. 그 엔드노트가 설치되어 있는 워드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엔드노트 20이라는 그 기능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왼쪽에 인설트 사이테이션 중에 역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인설트 셀렉티드 사이테이션 있습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인용부호가 표시가 됩니다. 나중에 인용부호 위치를 바꾸실 때에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마우스 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인용을 조금 더 해볼게요. 아까 전에 인용했던 문헌을 포함해서 다중으로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이 가능해요. 지금 3건의 문헌을 선택을 했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Insert Selected Citation 하면 아까 인용했던 거 1번은 그대로 있고 2번, 3번 두 개가 추가로 인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드노트로 가시면 왼쪽에 그룹 패널에 전체 레퍼런스가 있고 지금 그 켜놓은 워드 파일명이 여기 나타나죠. 자, 이 그 워드 파일에 3건의 문헌이 인용되어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표시를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이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인용을 해볼게요. 자, 인용을 하시고 그 나중에 조금 이 부분은 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시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음영 표시, 마우스로 드래그를 쭉 하시면 음영 표시가 더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엔드노트로 자동으로 생성된 부분이에요. 이걸 저희가 엔드노트 필드 코드라고 부르는데 본문에서 인용부 사이에 마우스를 두시고요. 상단에 보시면 Edit and Manage Citation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새로운 창이 하나 뜨고요. 자, 지금 인용을 제가 3번을 했어요. 여기, 여기, 여기 3번을 했고 그 인용한 뭉치들이 여기 첫 번째 인용, 두 번째 인용, 세 번째 인용 이렇게 어떤 자료를 인용했는지 뭉치들이 여기 보여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그 삭제하고 싶은 문헌을 선택을 하시고 이 중에 저는 아까 1번에 인용했던 거를 지워볼게요. 여기 역삼각형 모양을 클릭하시면 Remove Citation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 지워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맞으면 OK를 누르세요. 자, OK 누르시면 1번부터 3번까지 인용됐던 게 2번, 3번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위에서 번호가 더 많이 바뀌었다면 밑에 있는 번호들도 자동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더 보여드릴까봐요. 그 여기에 Insert Citation을 그냥 클릭해서 인용할 수도 있어요. 인용하시려는 위치에 두시고요. 어떤 거를 하나 해볼까요? 자, Insert Citation을 그냥 누르시면 창이 하나 생기는데요. 아까 전에 저희가 웹페이지 있었죠? 검색을 하시면 왼쪽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모든 문헌들을 여기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원하는 문헌을 선택하시고 인설트 하셔도 반입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 18번으로 이렇게 인용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면은 상단에 여기 밴쿠버라고 되어 있죠. 스타일에. 지금 밴쿠버 형식이 지정되어서 출력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밴쿠버 형식이라고 하면 보통 본문에는 인용한 순서대로 번호만 표기를 하고 마지막에 그 원고 끝에 참고문헌 리스트에서 번호에 맞는 그 참고문헌 서지 정보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가끔 전화로 문의 주시는 분 중에 밴쿠버 양식을 선택을 했는데 저널에서 분명히 밴쿠버 양식을 쓴다고 투구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스타일 파일하고 실제 저널에서 사용하는 예시하고 양식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엔드노트의 이 스타일은 특정한 정말 밴쿠버에 지정된 양식이고 보통 투고 규정에서 뭐 밴쿠버 양식을 따른다 또는 뭐 AMA 방식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큰 범위로 봐서 본문에는 번호로 표기하고 참고문헌 리스트에서 번호 순서대로 출력하는 거를 보통은 그냥 우리는 밴쿠버 양식을 사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문에 뭐 위첨자로 되어 있다든지 뭐 곽괄호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미세한 차이들은 있을지 모르나 이 큰 틀에서는 이 양식이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 저널에 꼭 맞는 스타일 파일을 적용하셔야 원하는 대로 본문 형식이나 참고문헌 리스트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엔드노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스타일 파일을 편집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학술지에 꼭 맞는 본문 형식과 참고문헌 리스트를 출력하는데 거의 99%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서지 관리 프로그램 중에 엔드노트처럼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 잘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엔드노트를 지속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타일 파일을 한번 바꿔볼게요. 네. 여기 Select Another Style 누르시면 되고요. 이 많은 것 중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엔드노트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스타일 파일이 많이 들어있고 그런데 투고하시는 저널에 맞는 스타일 파일이 없는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도서관에서 스타일 파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엔드노트 설치하셨던 페이지로 다시 들어가시고요. 네. 저희는 여기에서 엔드노트를 설치했었고 상단에 보시면 아웃풋 스타일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으로 바꾸셔서 원하는 학술지나 뭐 출판 양식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스타일 파일을 제 PC에 저장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 누르시면 돼요. 네, 일단은 다운로드 페이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저장이 되었고요. 이제 아까 제가 저장한 페이지로 가서 여기 다운로드 교육 시연용 APA가 있고 스타일 파일은 아이고. 여기 적어놓질 않았네요. 최종적으로 스타일 파일 저장하는 위치는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 x86이라는 폴더에 들어가시면 엔드노트 20 폴더가 있습니다. 네, 엔드노트 20 폴더 중에 20 폴더 중에 스타일즈 폴더가 있어요. 스타일즈 폴더 클릭하시면 지금 확장자가 ENS로 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들어있죠. 이건 엔드노트 설치했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제가 다운로드 받은 스타일을 여기에 끌어서 넣으시면 돼요. 자, 근데 윈도우 10이 권한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뭐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냥 계속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 x86에 엔드노트 20의 스타일즈 폴더에 지금 제가 다운로드 받은 스타일 파일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스타일 파일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워드에 스타일 여기 화살표 누르시고 Select Another Style 누르세요. 네.
그러면 이 많은 스타일 파일 중에서 그 아까 전에 다운로드 받은 스타일을 찾아서 네, OK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APA 스타일을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그 APA 스타일은 본문에는 이렇게 저자명과 그 출판 연도를 표기하고 레퍼런스 리스트에서는 저자명의 알파벳 순서대로 출력하는 아까 그 밴쿠버 형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네. 이거는 그 간호학 중에 일부 분야랑 그러니까 기초의학 분야 또는 뭐 정신과학 분야에서 일부에서 약간 이것도 그 학문의 경향을 조금 반영하는 형태인데요. 그 아까 밴쿠버 형식 같은 경우는 정말 공학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 APA 양식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적인 측면을 다루는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양식을 또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PA 양식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게 그 레퍼런스 리스트에 가시면은 그 저널명을 원래 풀네임을 출력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다 저널명이 약자로 들어가 있죠. 네. 이거는 스타일 파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아까 전에 펀메드에서 문헌들을 다 반입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원래는 그 펀메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저널 아티클 같은 경우에는 약어명이 기본적으로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수정을 하지 않고 바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그대로 반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 손으로 일일이 바꿔줘야 되냐? 그러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요. 그 전월명 출력이 특히 APA 양식 사용하실 때 많이 그러신데 출력이 조금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실 때는 이 방법을 먼저 사용을 해보세요. 라이브러리 메뉴에 그 오픈 텀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널 텀 리스트를 여시고요. 이게 원래는 풀네임 그리고 약어명 같은 것들이 잘 정돈이 되어 있어야 거기에 맞게 이제 출력이 되는데 지금 풀네임에 다 약어명만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출력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컨트롤 키랑 그 알파벳 A 누르셔서 딜리트 텀 해서 다 지우세요. 그 다음에 리스트 탭으로 가셔서요. 저널에 여기 임포트 리스트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폴더가 열리고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 엔드노트 폴더는 아까 스타일 파일 저장했던 경로랑 비슷하죠. 근데 그 중에 텀 리스트라는 폴더가 별도로 있고 이것도 엔드노트 설치할 때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 학문별로 전월명을 쭉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새로 반입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메디컬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메디컬 텀.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이오 사이언스하고 케미컬까지 보통 이 4가지 정도를 받으시면 거의 다 커버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텀 탭으로 다시 이동을 하시면 그 반입받은 그 저널 리스트들이 이게 안 보이죠? 네, 반입받은 저널 리스트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풀네임, 약어명 1번, 2번. 1번은 ISO 표준이고요. 2번은 그 NLM에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네. 이거 클로즈 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워드로 돌아가셔서 저희가 텀 리스트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출력되는지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거는 다 넘어갈게요. 네. 여기에서 업데이트 사이테이션 앤 비블리오그래피 누르시면 엔드노트에서 수정된 부분을 워드로 다시 가져오는 기능이에요. 네. 업데이트 사이테이션 하시면 네, 이렇게 저널명이 풀네임으로 바뀌어서 출력이 되고 네, 완전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 업데이트 사이테이션은 중간중간에 눌러주시면 좋아요. 그 어떨 때 사용하시냐면요. 여기서 만약에 그 레퍼런스 리스트에 보니까 오타 같은 게 있었다라고 발견이 될 때에는 엔드노트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타이핑해서 수정을 하시고, 수정된 게 워드에 자동으로 반영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 사이테이션 누르시면 수정된 내용이 반영이 돼서 동기화가 됩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본문하고 참고문헌 리스트 자동으로 출력된 게 지금 그 서식이 조금 다르죠. 이거는 워드에 있는 기능으로 아무리 변경을 해도 일단 변경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업데이트 사이테이션 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거든요. 이거는 워드에 있는 기능으로 지우시는 게 아니라 여기 엔드노트 20 메뉴 중에 여기 조그만 네모 화살표 이걸 클릭하시면 컨피규어 비블리오그래피라는 창이 열립니다. 이 중에 레이아웃을 클릭하시고요. 네, 글자체를 여기서 타임스 뉴로만으로 바꾸시고, 네, 글자 사이즈도 12폰트, 그리고 줄 간격도 더블, 이렇게 여기에서 변경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알맞게 이제 출력이 돼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또는 스타일 파일을,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출하시기 전에 지금 이 음영 표시가 지난 것들이 제가 엔드노트 필드 코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투구 규정을 먼저 보시고 거기에서 뭐 엔드노트 등의 필드 코드가 있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하시면 그냥 제출을 하시면 되고, 또 어떤 저널 같은 경우에는 그 리무브 필드 코드를 하고 제출을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럴 때에는 그 필드 코드는 한 번 제거를 하면 복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투고를 하신 다음에 리비전이 오면은 수정해서 다시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본 그 엔드노트 필드 코드가 살아있는 파일은 반드시 그 백업으로 가지고 계시고, 제출용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드세요. 그러셔서 필드 코드 제거하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컨트롤 키랑 A 누르시면 전체 선택이 되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랑 숫자 키 6, 그러니까 F6가 아니에요. 숫자 키 6을 동시에 누르시면 필드 코드가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교육 자료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 연구지원에 보시면 이용교육이 있습니다. 이용교육 교육자료 중에 엔드노트를 활용한 논문 작성법,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오늘 에센셜이 지금 왼쪽에 있는 교육자료이고요. 풀 PDF를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거는 기존에 시연을 하지 않고 PPT로 진행을 할 때 만들어 놓은 파일인데, 오늘은 시연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많이 축약하고 더 간추려서 설명을 드렸고, 그 위에 있는 목차에 있는 모든 내용은 풀 PDF에 들어있으니까 더 자세하게 보실 거면 이거를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동영상은 교육 자료, 연구 지원의 교육 동영상. 저희도 의학도서관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에 오늘 교육 내용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올렸던 다른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도 여기에서 보시고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또는 지금 음소거 해제하시고 마이크로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